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학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 마음도 좀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그런 것도 지도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청소년기에 갖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리치료 하시는 분은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그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도 해결이 안 되면 아이를 만나라.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예요. 네. 제가 만났던 그 아이 사례를 잠깐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자존감이니까 특별히 이제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인데요. 학습 문제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학습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네. 이 아이는 학습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부모님이 되게 바쁘셨어요. 네. 어린 시절에. 네. 이제 지금은 다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맞벌이 부부셨고요. 특히 이제 엄마가 어떤 성향이시냐면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고 엄마가 네. 문제 해결 지향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엄마는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이 아이는 불행히도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인 케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어요. 네. 누가 많이 인정해줘야 되고 자기를 많이 보듬어줘야 되고 예 욕심도 좀 많아요. 그런 쪽에. 그런데 엄마는 바빴고 일단 네. 무지하게 바빴고 그 다음에 간혹 만나면 엄마는 이제 원래 기질도 그러시고 마음이 급하기도 하니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아이랑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니까 이 아이는 그냥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엄마가 그랬구나 하고 다독여주는 걸 바랬는데 그게 번번이 안 된 거예요. 네. 번번이 안 되고 아빠는 이제 어느 집이나 비슷하게 시간도 없고 아빠도 그거 잘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네. 두 분 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는 네가 마음이 참 그랬겠구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네. 예. 그 대신 공부하라고 막 푸시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자기의 즐거웠던 그런 감정을 충분히 나눌 만한 부모가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자라면서 친구 관계에 굉장히 집착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친구 관계에 집착하고 지금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기 때문에 친구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오해도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원만한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자꾸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온통 친구 문제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네. 아무개가 나를 미워했어. 아무개가 누구한테 내 얘기를 했어. 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부터 해서 네. 막 상처투성이에요. 계속 네. 집착하거나 상처받거나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저하고의 관계에서도 역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요. 마음을 팍 열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면 될까? 이 말은 해도 될까? 이렇게 네. 계산을 하는 게 보여요. 눈빛이. 네. 그러니까 상처 많이 받은 아이들은 만나면 일단 경계를 해요. 아이들이. 네. 진솔하거나 이렇게 편안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내보이지 않고 계산하고 내놓을 것과 숨길 거를 열심히 눈치를 봐가지고 판단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되게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조그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면 확 마음을 닫아요. 네. 닫고 이렇게 공격적이 돼요. 상담자한테도. 이제 그런 상황이면 제가 이제 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부모님은 일을 좀 쉬시게 됐어요. 쉬시게 네. 돼서 일을 쉬시면서 이제 아이하고 제가 코치한 대로 아이 말을 좀 들어주시고 네.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정하려는 걸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예, 그냥 듣고요. 듣고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힘들었겠네.
뭐 많이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저런 말도 다 할 수 없을 때는 침묵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 말 않고 끄덕여만 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 아이는 엄마한테 문제 해결책을 달라고 온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엄마한테 막 얘기할 때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나 이래 엄마. 내 편 좀 들어줘. 네. 내 말이 맞다고 해줘. 네. 그거거든요. 네. 엄마가 그걸 해줬어요. 몇 네. 번. 놀랍게 아이는 편안해져요. 네.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친구 문제도 의외로 잘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절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나도 인정받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친구들의 작은 어떤 그 뒷담화라 그러죠. 네. 그런 거에 크게 상처 안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키는 엄마가 갖고 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부모님이 키는 갖고 계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달라지고 몇 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들어주시면 그 다음 주 아이가 상담했을 때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네. 그게 좀 되면서 학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공부도 잘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심리적인 건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을 자꾸 강요하면 네. 효율도 떨어지고요.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찌들어서 살게 되죠. 네.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 그런 아이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고 자기 긍정성이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이제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정말 탄탄하게 자존감을 좀 다져주자. 그럼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예. 네.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